온 마을의 축제처럼 EDM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나는 코 쓰면 안 간다. 이건 정말 기도밖에 는 방법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 그레이스 팟캐스트, 저는 조영진 감독이고요. 저는 박동재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웨딩의 형태들, 웨딩의 포맷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예식 형태 중에는 몇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분류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통상적인 웨딩홀이나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일반 분리 예식, 두 번째로는 동시 예식, 그리고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스몰 웨딩으로 이제 진행되는 소규모 예식, 그리고 네 번째 형태로는 전통 혼례,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 예식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과 연회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편의상 분리 예식이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텔 동시 예식 같은 경우에는 본식을 치르게 되는 웨딩홀에서 식사가 서빙되면서 2부 피로연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형태를 동시 예식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부르고 있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더링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피로 현장이랑 예식장이 따로 돼 있고,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이 서빙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분리 예식이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고, 엘리에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호텔이라고 명명돼 있기도 하지만 예식을 진행했던 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하면서 동시에 2부 피로연도 진행이 되고, 그런 동시 예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통칭하고 있고 플래너 분들께서도 그렇게 분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예식 형태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분리 예식 같은 형태에는 가장 한국에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식 시간 기준으로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식텀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님께서는 연회장으로 이동을 하셔서 하객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대중적으로 익숙한 예식장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분리 예식 형태로 진행하는 맞습니다. 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웨딩홀들이라고 붙어있는 곳에는 그쵸. 다 이런 분리 예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출장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송도 메리빌리아나 인천 아시아드 컨벤션, 마곡에 있는 보타니카크 웨딩홀, 강동 쪽으로 가면은 천호 라비니움이랄지 더 컨벤션 계열, 더 채플 계열들도 사실은 모두 다 분리 예식입니다. 분리 예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식장이 크고 작고 예쁘고 평이하고 이런 거랑은 별개로 피로 현장과 예식장이 구분돼서 운영된다면 이거는 분리 예식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동시 예식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호텔이 안 붙어 있지만서도 동시 예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성모병원 쪽에 있는 플랜티 컨벤션이랄지 엘타워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식을 했던 곳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면서 2부 행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2부 행사라고 한다면 2부 드레스로 환복을 하고 오셔서 재입장 하시고 케이크 커팅 하시고 건배 제의 하시고, 그리고 식사가 모두 서빙된 다음에 객석으로 인사를 돌게 되시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호텔 예식이나 동시 예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식탐도 긴 편이고 그 홀 이용 시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진행이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동시 예식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신랑 신부님께서 도착하시는 콜타임을 식전 2시간이나 2시간 반 전으로 세팅을 하고 일찍 도착하셔서 리허설까지 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께서 입장 리허설도 진행하게 되시고, 혼주님들께서도 입장 리허설, 덕담 리허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모두 베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용 시간이나 또 플라워에 대한 부분 포장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옵션들은 호텔 예식이나 동시 예식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리 예식 형태보단 동시 예식으로 진행되는 데들이 조금은 높기는 할 거예요. 맞습니다. 하우스 웨딩,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대부분 동시 예식이랑 겸해서 진행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구분을 지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하우스 규모,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 또는 커스텀할 수 있는 종류들이 더 다양한 경우를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장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 같기도 해요. 대관하실 때 식장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식사의 서빙 형태에 관해서도 호텔형 동시 예식과는 살짝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동시 예식이 호텔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식사가 코스로 서빙되는 형태가 많은데, 또 스몰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본식이 진행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더라도 직접 가서 가져오는 케이터링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맞네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관련된 거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은 나는 코스면 안 간다. 아,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시에식으로 난 2부도 하고 싶고 이렇다라고 하면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인들의 정서상 축의금을 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고 가고 싶다. 네, 든든하게 먹고 싶다. 든든하게 먹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틸트 단남이나 양재에 있는 보넬리 가든이나 보넬리 가든 옆에 있는 페이스 가든, 페이스 가든이나 메종 디탈리나 이탈리까지 이렇게까지는 대표적인 하우스 웨딩. 보통 그런 예식장들이 자연 채광이나 밝은 홀 계열의 느낌을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좀 경쾌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더 잘 맞는 부분이 맞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예식 같은 경우에는 식순을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디렉팅하기 좋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포멀한 예식 형태보다는 나는 조금 자유로운 느낌의 예식을 연출하고 싶어. 2부 순서나 3부 순서에는 EDM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몰 웨딩이나 하우스 웨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자유롭게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유도. 그렇죠. 물론 그 커스텀 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한 옵션이다와 아예 안 된다는 또 다른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통 혼례 같은 경우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전통 예식의 순서에 맞게 예를 맞습니다. 들면은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고 혼인 서약을 낭독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혼례를 전체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각각의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양의 에너지를 뜻하는 신랑이 뭐 한 번 절하면은 음의 에너지를 뜻하는 신부가 2번 절을 하면서 뭐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유래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전통적 가치를 좀 더 가져가는 예식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외국 분이시라던가 나는 어떤 전통의 멋을 나의 웨딩에 담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도 결혼을 했는데 저희 매형이 상해분이세요. 외국인이시고 뭐 이래가지고 고향에 있는 사당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전통혼례 체험 같은 거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여기를 예식장처럼 전통혼례를 한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서 예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가마꾼 해가지고 누나 가마 이렇게 올려주고 가마꾼까지 뭐 이랬던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 식사는 식당으로 식당이랑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족분들은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애프터 파티처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 추억이 좀 있고 감독님도 그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예식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서운음악에서 외국인 커플. 맞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여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에서 외국인 신랑 신부님들이 계약을 하시면은 많이 배정을 해주시는데 서문각에서 전통 혼례를 하셨던 신랑 신부님 중에 늦은 시간까지 3부 순서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편지 낭독도 부모님들께서 다 하시고 애프터 파티 순서에 댄스 타임까지 가지셨던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예식 형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또 전통 혼례라고 해서 꼭 전통 혼례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전통 혼례를 디렉팅 해주시는 업체에서 가지고 계신 식순의 포맷에 따라서 더할 거는 더하고 내가 빼고 싶은 거는 빼고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전통 혼례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예식 형태를 알아봤는데 각 형태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분리예식 같은 경우에는 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예식 형태보다는 조금 짧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예식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도 많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익숙한 포맷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친구들만 해도 뷔페를 더 좋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면 안 간다. 코스면 안 간다. 제 친구들도 뷔페를 더 선호한다 아직까지.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갈수록 분리예식장들은 식텀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짧은 식텀은 50분까지 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소재한 한 예식장이었는데 50분 정도 식텀이면은
시간이 소요되는 식탐을 다량 배제를 해야지 맞출 수가 있어요. 혼주님들 덕담을 생략한다거나 축가를 생략한다거나 해야지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객분들과 전체 가족분들과 찍는 원판 사진까지 모두 찍으실 수가 있는데, 예식 식순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경우에는 원판 사진을 찍다가 뒤에 팀 가족분들이 오셔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말씀을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대관 시간과 식순에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분리 예식이었습니다. 호텔 예식 같은 경우에는 분리 예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식텀이 길다. 맞습니다. 보통 호텔 예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3시간 텀으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그래서 12시 한 팀, 6시 한 팀 이런 식으로 2팀만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넉넉하게 대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업체나 스냅업체나 촬영업체들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범위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 분리 예식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식 1시간 30분 전에 신부 대기실부터 촬영이 시작이 돼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원판 촬영하는 것까지 기본인 것들이 많은데, 2부 행사가 있거나 피로연 인사를 도시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냅 업체나 영상업체의 촬영 범위에 따라서 동시 예식은 이렇게 추가금이 조금 발생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예식을 진행하시는 식장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하차씬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호텔 및 동시예식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신랑 신부님의 콜타임, 도착 시간을 본식 2시간에서 2시간 반 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랑 신부님들께서 만약에 하차씬을 촬영하고 싶다라든지 선 촬영을 영상에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얼리 촬영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 중이니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리 촬영 추가하셨을 경우에 기존 1시간 30분 전 촬영에서 1시간 앞당겨진 2시간 30분 전 촬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 예식이고 호텔 예식이지만 내가 도착 시간이 홀 아웃 시간이라고 고려해봤을 때 1시간 30분 전에 그냥 도착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라고 굳이 하시면은 사실 촬영이나 이런 게 가능은 한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일찍 오시고 또 홀 이용 시간도 넉넉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호텔 예식이나 동시 예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촬영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그리고 하차 촬영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역시 업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계약 사항을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야외 웨딩, 하우스 웨딩, 스몰 웨딩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동시 예식이랑 많은 부분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라고 하면은 수용 인원이 200명 이상 대형이냐 아니면 100명 이하 소형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외 예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랑 신부님도 많이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메타밖에는. 야외 예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당연히 하객분들께서는 고생을 하시겠지만 신랑 신부님이 즐겨주신다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연출이 맞아요. 비 오는 연출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연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어바웃 타임에서도 그런 로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걸 즐기는 마음으로 또 임하면은 맞습니다. 그거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장비가 고장나고 이런 거는 후에 처리할 문제고, 백업으로 카메라도 한 대 더 여분으로 챙겨가기도 하고, 방수 커버나 레인 커버 같은 거를 항상 지참을 해서 담을 수 있다면은 그걸 즐기고 있고, 뭐 비 오지만 괜찮아, 더 아름답게 추억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계신다면은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위현욱 감독님이 촬영하신 촬영팀 중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신랑 신부님으로 알고 있어요. 부부잉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비 오는 날 예식을 올리셨는데 그 야외 예식을 즐기신 후일담을 그 리뷰처럼 영상으로 만드셔서 올리신 영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신랑님께서 신부님께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쩌면 비가 왔던 게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비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연출일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샘플에 올라와 있는 용산 이비스 엠바서더 호텔 샘플에도 비가 오는데 신랑 신부님이 너무 해맑게 즐기시는 맞아요. 장면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뿌듯하고, 제가 비를 맞으면서 장비는 조금 험하게 다루면서 촬영했지만 그분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야외 및 하우스 그리고 스몰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정보들만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당일에 가서 내 생각보다 하객이 갑자기 올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본식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커스텀 웨딩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식순이나 이벤트 순서들이 일반적인 예식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촬영 스태프들한테 식순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촬영 감독이나 일반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시고 혼인서약 낭독하시고 성혼선언문, 축사, 축가 그리고 마지막 행진 그걸 베이스로 촬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럭키드로우를 하신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지를 받고 안내를 받으면은 예식 당일날에 준비해서 갈 수 있지만 예식 당일에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해버리시면은 정말로 서프라이즈를 받게 돼요. 정말 서프라이즈가 되고 예식을 예쁘게 담아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그 최종 목표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나만의 예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감독님도 그 스왈로우 카페 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인상적인 팀인데 그 스왈로우 카페라고 영종도에 위치한 정원 공간도 있고 이런 카페였는데 신랑 신부님께서도 예술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셔서 어떤 틀에 박힌 형식적인 예식보다는 보헤미안스러운 그런 것들을 지향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예식 준비하신 것도 신랑 신부님의 취향 같은 것들이 곳곳에 터치가 돼 있는 게 느껴져서 인상적이고 좋았던 즐거웠던 촬영 경험이었고 거기가 어쨌든 카페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당일에 카페 이용에 대한 음료를 선결제처럼 하셔가지고 하객분들이나 실제로 거기 오신 손님분들한테도 제공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제조를 해주셔서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형태는 자유로운 느낌이고 전통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온 마을의 축제처럼 마을 잔치 같은 마을 느낌으로. 잔치처럼 누구든지 와가지고 축하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예식 진행은 일반적인 예식 베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짜여진 것처럼 쑥쑥쑥쑥쑥 지나간 건 아니었지만 생동감 있고 조금 유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경험이어가지고 사람 냄새 나는 촬영을 맞습니다. 하셨군요. 너무나 즐거웠고 신랑 신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안 됐어요 이런 시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지 너무 좋다 이런 시기에 묻으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납품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편집을 했었어서 상황을 알고 있는데 캠코더로 촬영하는 저희 맞습니다. 더그레이스 빈티지 상품도 추가를 하셨던 맞아요. 팀이라서 재밌는 예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서 얘기를 나눠봤고 참 기억에 남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혼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준비해 주시는 업체나 그 예식장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순을 공유받으시면은 하우스 웨딩이나 스몰 웨딩보다도 더더욱 촬영 업체에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혼례 같은 경우에는 집례 선생님이 계시고 집례 선생님 앞에 단상에서 뭐 시를 꼰다든지 대추 전달을 한다든지 술을 따른다든지 이런 순서들이 진행이 되게 돼요. 디렉팅을 하시는 업체에 따라서 그리고 베뉴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집례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이 식순이 각양각색으로 바리에이션이 될 수 있다 보니 식순을 전달받으시는 대로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 중에 저희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예식이라고 통칭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예배식으로 진행이 되시고 성당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혼례 미사로 진행이 되시는데 해당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포맷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성당 예식도 자주 촬영을 나가고 전화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다수의 결혼 예배를 많이 참석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시는 촬영 업체에게 예식의 순서나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은 여기는 미사 예식으로 진행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최대한 단상 쪽으로는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예배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주례 말씀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여분의 뭐 카메라를 준비한다든지 내가 마이크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예식 종류가 있고 예식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마다 개인마다 자신의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내 성향에 가장 맞는 예식 형태와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서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더 그레이스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